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대안이 소환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할머니한테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환추위가 맵다 이런 뜻 같은데 우리나라 절기상 이맘때가 가장 추운 때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소환의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 맹추위를 이겨내면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상들의 지혜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오늘도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부산의 1일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200명대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구의 한 가파른 계단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들과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후진을 하던 화물차가 길 가던 7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남성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변화를 겪은 학교 현장에 시대 흐름을 맞춘 디지털 교육을 접목한 미래교육 전환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네, 부산의 1일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200명대로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5일 0시 기준 1일 신규 확진자는 255명으로 100명대로 떨어진 지 이틀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전체 13명으로 대부분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빠르고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감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서구의 한 시장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종사자 1명이 감염된 이후 접촉자 3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종사자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원인 유흥주점과 전통시장, 초등학교 등에서 11명이 추가됐습니다. 부산에서는 5일에만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7명이 숨졌습니다. 가동률 90%에 이른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지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3차 추가 백신 접종률은 38.7%로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3차 추가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8세 이상 성인의 93.9%가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넓힌다고 하더라도 10명 중에 9명은 1,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을 접종한 비율은 성인 전체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그 전체 인구는 37% 정도에 그치는데요. 그래서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의 이른바 백신 패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권리 침해라는 저항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상당수 나라들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심지어는 복권을 주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걱정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때문에 경제적인 혜택과 더불어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4일 오후 6시쯤 서구의 한 아파트 후문 인근을 지나던 70대 A씨가 후진하던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폐쇄 회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5시쯤 기장군 장안읍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남짓 만에 꺼졌습니다. 피해 가운데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이 빠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 디지털대학교와 저희 LG헬로비전이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직무연구와 교육, 강사 등을 상호 교류하고 산업체 위탁교육을 진행합니다. 또 양기관이 가진 시설과 도서 등 인프라 이용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ICT를 활용한 언택트 캠퍼스를 구축하고 홍보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이 가진 장점과 그리고 헬로비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 함께 이제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창업 생활 한눈에. 부산시 공공 데이터 포털 이야기인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포털에는 지역 그리고 전국의 각종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권과 안전에 관한 자세한 공공 데이터 10만여 건이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심식당과 위생등급 등이 검증된 식당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또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사진과 함께 게재됐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목과 전통시장, 발달상권 등의 상권 변화 지표의 정보는 물론 창업이 쉬운 인허가 업종, 상점별 개폐업일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록색은 상권이 아주 좋은 곳을 뜻하고 노랑은 상권이 확장 중인 지역, 그리고 주황색은 상권의 축소, 마지막으로 빨간색은 정체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따뜻한 정꾸러미. 새마을 지도자 해운대구 협의회 회원들이 손수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반송 큰 시장에서 구입한 생필품들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만든 선물은 홀로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됩니다. 훈훈한 정과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한 새마을 중점 사업인 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어렵고 소외된 한부모 가정의 결식아동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홀로 외롭게 사는 이웃에게는 힘을, 그리고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꾸러미. 함께하는 따스한 마음이 추운 겨울 세상을 뜨겁게 데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중구 영주동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는데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인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앞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안수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주동 영주아파트 옆 계단입니다. 중구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가파르고 걷기 어려운 계단을 없애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아파트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영주아파트는 지어진 지 50년이 넘어가면서 물이 새고 외벽 곳곳에 금이 가는 등 한눈에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실제 안전진단 결과에서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재건축을 할 때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인 계단까지 부지를 확장할 계획인데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또 실제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도 비용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 우려합니다. 만약 여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당장 공사하는데 막강한 지장이 있습니다. 옆에 공사에 엄청 많은 경비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공사를 수월하기 위해서 일단 철거를 해놨다가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중공사고. 주민들은 마을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보다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을 지금 빨리 해야지. 지금 아파트가 지금 헐었다예요 지금. 그러니까 재건축해야지.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중구는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매입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끝난 상황이라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1년 반 이상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설계 용역까지 다 완료가 이제 됐고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됐고 예산이 한 14억 정도 지금 투입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영주아파트 민원을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영주아파트 주민들은 기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릴레이 1인 시위를 비롯해 부산시와 국토부에 민원 제기서를 제출하고 예산 낭비를 문제 삼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혀 도시재생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발생 전으로 나뉠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 중 한 곳이 바로 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의 교육도 달라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올해 디지털 교육을 접목시킨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주목할 만한 부산 교육 정책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2022년 주목할 만한 부산 교육의 정책, 첫 번째는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환경의 정착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과 재난 상황에도 학생들의 수업 결소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부산 전체 학교에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환경인 블렌디드 교실이 만들어집니다. 부산교육청은 혼합된 이라는 뜻을 가진 블렌디드라는 말처럼 온 오프라인 혼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학생에게 하나의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지향적인 학교 공간의 혁신도 눈길을 끕니다.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0년 이상의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올해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신도시의 과밀 과대 학교의 공간 혁신도 추진됩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전 입학이 가능한 자유통합 구역이 도입됩니다. 정관 신도시 과밀 과대학교 6개 교와 인접한 읍면 농어촌 학교가 올해 시범사업 대상입니다. 세 번째,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의 도입, 그 효과도 주목됩니다. 교육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3월부터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유초, 중고의 무상급식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8시간 근무하는 돌봄 전담사가 1명 이상 배치되고 최소 1개 교실 이상은 오후 7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부산 학생안전체험관이 문을 열고 부산 수학문화관, 교육역사체험관, 예술학교 등 학생들 체험의 장도 확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복지관은 동구 노인복지관과 범일 침례교회, 좌천생활문화센터 등 4곳과 협력해 주 1회 어린이 식당을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구 어린이 식당은 민과 관이 협력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돌봄 사각지대 어린이의 먹거리 기본권 향상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가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5.35대 1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대는 지난해 정시 모집 경쟁률 3.24대 1에 비해 올해 정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은 1,554명으로 총 8,310명이 지원했으며 인문사회 계열 노어노문학과는 17명 모집에 120명이 지원해 7.06대 1, 자연계열은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5명 모집에 52명이 지원해 1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